저는 이제 보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량한 공매 물건을 찾아서 부족한 연봉 채워라. 요 부분 갖고 한번 좀 강의를 이제 한 50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먼저 이제 물건을 찾아야죠. 부동산은 물건을 찾는 데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보면 여러분이 경매나 보통 공매를 한 2개월, 3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경매와 공매를 다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경매하는 사람이요? 공매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동산을 싸게 산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물건을 사야 돼요. 좋은 물건이 뭐냐? 현재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좋은 거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투자해라. 그러니까 제가요 최근에 한번 아파트 살 때와 팔 때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 책이 보면 이 책을 제가 올 3월 달에 출간한 내용인데 이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2년 뒤에 오르는 아파트는 따로 있다. 아파트 살 때와 팔 때 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해서요 바로 사서 바로 시세 차익을 보면 돈 얼마 못 벌어요.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분당에 그 벽산 아파트를 갖다가 공매로 이렇게 낙찰 받아주니까 처음에는 신탁 공매로 낙찰 받아주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아니고 제자분인데 제자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입주해서 살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물건을 골라드렸죠. 그랬더니만 그를 바로 한 3개월 만에 한 4,800만 원 이익 보고 바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뭡니까? 3개월 지나서 얼마 올랐냐면 3억 5천이 오른 거예요. 3억하고도 5천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 참. 제가 그걸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말 안 듣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지금은 아마 4억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한 2년 거주하다가 비과세 한 1억 더 오르겠죠? 그러면 5억 버는 거죠. 그 아파트 갖고. 그럼 연봉을 2년 만에 2억 5천 연봉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컨셉이 그렇습니다. 연봉 만들기에는 누구처럼 1년에 10억을 번다든가 100억이다 그런 호황된 얘기는 제 체질에도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오늘 한번 제가 벌써 방송한 시간도 벌써 12분 정도 지났으니까 보니까 제가 화면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메라 조정을 좀 맞춰야겠는 게 이 카메라가 제 얼굴이 좀 작아지는데 제 얼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좀 나은데 좀 더 키워야겠네. 한결 낫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엄비디에서 우리가 물건을 찾기 전에 왜 이 물건이 올라야만 되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다고 했죠. 제가 공인중개사 1회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한 30년을 했나 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찾을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가장 많이 올려놓는 데가 어디냐면 부동산 네이버 TV에 가면 부동산이라고 이 매물과 시세를 우리가 이 매매와 전세 시세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화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이버 화면이 나옵니다. 멋있죠? 제가 이거를 공부하냐고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보면 이렇게 제 화살표를 한번 따라 보세요. 이렇게 네이버 화면을 열면 네이버 화면을 보면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동산을 클릭하면요.
부동산 매물하고 시세를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파트면 아파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 거는 오늘 소개해 주고자 하는 물건은 너무 화면만 갖고 하니까 지루하시죠? 제가 갖고 가다 보면 제 얼굴도 보이고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물건을 보면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네이버에서 부동산을 선택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이버 화면에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아파트인데 이제 그 물건이 어디 있었냐. 서울시 관악구 그리고 봉천동 그리고 여기서 봉천동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단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단지를 보면 이게 두산 아파트라 내려보면요. 가나다라 순서니까 내려다 보면 이 두산이 나옵니다. 이 두산을 클릭하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쪽에 보면 3번을 보면 제가 공매 물건에 대해 공매 재산 명세서를 화면을 띄워놨죠.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제 온비도 화면에서 권리 분석해 주기 전에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두산 아파트 206동 201호인데 이 두산 아파트라는 게 서울에는 아파트가 이제 많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소가 일치한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같은 두산 아파트라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남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보면 쭉 내려보면 우측에 여기 보면 번지가 나옵니다. 봉천동 1708번지 있죠. 요거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시세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걸 조사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반포에는 아파트가 다다다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산 아파트를 선택을 이제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아파트 시세가 보면 두산이 114 근데 8억 5천이죠. 근데 제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이 84니까 이것이 가격이 얼마가 하냐면 한 8억까지요. 8억 갑니다. 이게 제가 엊그저께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두산 아파트를 가봤잖아요. 42평짜리 114는 42평이 저게 6억 천에 물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급매물을 살려다가 사진 않았는데 왜 안 샀냐?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 때 중과가 4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좀 참았는데요. 그 몇 달 사이에 지금 이것이 8억 5천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매 입찰 들어온지 권리 분석했던 분들은 가격이 8억으로 올랐죠. 그러나 5억 8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6억 7,200에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그것이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제 얼굴이 좀 안 보이더라도 좀 참으세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번에는 봉천동에 봉천동이 여기야 보면 이게 서울대 여기 있는 데인데 서울역 있는 데인데 한번 제가 넓게 한번 좀 작게 한번 보면 서울대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서울대 전철역이 바로 여기 봉천역이고 바로 서울대 전철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격이 오른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년 6월 달인가요? 분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권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단지를 보면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역,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이 아파트와 1차하고 2차가 수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요. 그리고 좀 숫자를 키워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몇 세대냐면 2019년 6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1531세대가 생기고 옆에 또 2단지가 또 아마 한 15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세대가 대축 들어오는데 그 가격 자체가 얼마로 되고 형성이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84제곱미터가 지금 9억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34평이죠. 34평이 9억이고요. 또 9억이고 또 9억 5천짜리도 있고 또 이제 요 84는 9억이고 또 10억 5천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42평짜리는 12억 5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9억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두산 아파트도 지금 거의 한 3,000세대 되거든요. 이런 세대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아파트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더 볼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두산 아파트는 어떠냐? 봉천동이고 두산 아파트 이거는 분양권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로 해서 두산 아파트로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두산 아파트는 몇 세대가 되는가? 두산 아파트를 보면요. 이렇게 봉천 두산 1단지가 2001세대입니다. 2000세대가 아니라 2001세대가 되고요. 그 밑에 또까지 이게 전부 1단지 2단지 합쳐가지고 2001세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대단히 저기가 1단지 그리고 2단지 해가지고 이게 수천 세대가 형성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까 같이 서울대 있고 그 분양권 아파트가 9억에서 1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매로 얼마에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공매 물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비들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찾고 있다면 공매 물건은 온비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비드를 치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온비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온비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온비드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비드 물건을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문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공매를 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 운동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아까부터 한결 낮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작동이라 이런 게 좀 미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내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려면 칠판을 정말로 깔끔해져야 방송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온비드에 가입해야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가입하는 요령 같은 거 그냥 카페 가입한다는 정도 생각하면 카페 가입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번엔 또 뭐냐? 온비드 회원을 가입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나오겠죠?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하고 우리가 은행 가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면 공인인증서를 범명으로 요것도 이제 개인 명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법인 명의도 할 수도 있죠. 법인 사업자로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법인으로 하면 중과 대상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전은 법인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요즘에 같이 양도세 개인 명의로 하면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하게 되면 또 과밀액제권 밖에 있다면 등록세 중과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양도에 대해서 중과
별도로 양도차익에 대해 10% 중과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밀억제권 밖에 그 법인이 있다 그러면 가밀억제권 밖에 법인이 가밀억제권 안에 서울이나 이런 부동산을 사더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법인이나 또는 가밀억제권 법인에 있는데서 가밀억제권 법 밖에 있는 물건을 살 때도 중과되지 않죠. 기본 법인세 10%만 내면 되는 거죠. 2억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회원을 가입했다면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갖고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인인증서 등록을 갖다가 범용으로 그 온비드에다가 신청을 해요.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들어가서 제가 물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시 화면을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 로그인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인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갖고 로그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자주 안 잊어버립니다. 공인인증서 번호를 갖다가 저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인인증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누르게 되면 저기 법인이 두 개가 있죠. 주식회사 채움가 사람들 그리고 주식회사 채움모님 그리고 개인 명의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채움모님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저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치매 안 걸리냐?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은지 공인인증서도 있고 뭐 어디 아이디 비밀번호 그게 외우다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책을 27권 쓴 저자입니다. 그런 제가 치매가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자, 한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암호를 치면 제가 이제 암호를 다시 눌러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를 하면은 이제 그 온비드에 로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